책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오늘의 책은 초등 6년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입니다. 선생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초등 엄마들이 교육에 제일 뜨겁고 관심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자녀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모르는 것 투성이니 알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고공분투하는 모습이 그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초등 어머님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현직 교사 40명이 답한 특급 비법 88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학교생활,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최강의 공부법, 똑소리 나는 우리 아이 사교육, 평생 힘이 되어줄 친구관계, 몸과 마음의 기본을 만드는 건강 발달,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일상생활. 학교생활 편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해야 할 것, 생활 학습 면에서 학년별로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 학습평가 과정 및 준비하는 방법, 전학, 학교 폭력, 학년별 교과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초등 입학 전 학부모님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입학 전 읽기, 쓰기, 수학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부터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하길 원한다면 입학 전에 쓰기를 미리 준비시켜 주는 것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전하고 있네요. 입학 전 준비해야 할 생활 습관으로는 책상에 앉아있기, 자기 물건 챙기기, 인사 잘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젓가락 사용법 익히기, 경청과 배려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챕터 2에서는 공부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학업 결손에 대한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우리 아이의 학습량이 적정한지 고민 섞인 글이 맘카페에 자주 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공부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학년은 국어와 수학에 방점을 두고 독서와 학교 숙제에 집중하라고 하네요. 수학은 연산 문제집과 아이 수준에 적당한 문제집으로 공백 없이 수준을 쌓아 올리길 권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능숙하게 읽고 쓴다면 영어 노출에도 신경을 써 3학년 영어 수업에 대비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중학년은 교과목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사회, 과학 관련 책을 충분히 읽도록 권하고 만약 책을 읽어도 핵심 내용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공부 방법과 집중 시간이 천차만별이며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리죠. 따라서 부모의 강압에 의해 공부를 하면 엇나가는 경우가 생기니 완급 조절을 해주는 부모의 센스가 필요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에 대해 무감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고3 수능 시험은 다가오겠지요. 요즘 수능에서 고득점자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 과목이 언어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서, 토론, 논술 수업에 대해 초등 시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정에서도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토론 수업을 해보세요. 미국에선 엄마들이 북클럽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SAT, GRE, 시험 만점, 하버드, 프린스턴, MIT 동시 합격으로 화제가 된 딸의 아빠이자 미국과 국내에서 유명한 디베이트 전문가 케빈 리의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 내용 소개하기, 책 읽어주기, 자기 주장 말하고 이유 말하기,
책 읽기 전에 제목과 표지 그림 보고 내용 추측하기, 차례 보고 줄거리 상상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기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현재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은 가정에서 주말 저녁 한 번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토론 주제로는 초등학생이 화장해도 될까?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길러도 될까?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할까?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같은 주제를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책을 읽지 않는 아이에게도 독서 논술 사교육이 도움이 될까요? 이는 방법과 시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책에서도 동기나 목적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독서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독서를 위한 가족 이벤트 등을 시도해 보면서 책에 대해 먼저 호기심과 즐거움을 갖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이제 논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논술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일반적인 독서 논술, 역사 논술, 국어 논술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독서를 기본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능력과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함양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어요. 우리 아이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가정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친구 관계에 대한 챕터예요. 친구 관계는 평생 숙제죠. 성인이 되어도 회사 동료, 동네 엄마,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과 해소의 과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요.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딸아이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그룹을 이루고 잘 놀길래 기특하고 이쁘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 모임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딸아이는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속상해하며 울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마음고생을 좀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룹 친구 엄마와 만나서 직접 해결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마음 근육이 키워지는 과정이니까 조금 아프더라도 이겨내자고 이야기했고 상대방 친구에게도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어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적지 않은 부모들이 내 아이만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성급하게 친구 관계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은 문구라 기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 관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하고 아이가 부모를 아군이라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겠네 라고 공감해주고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을 알아주려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자아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해요. 또 하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과 매너도 필요한데요. 드센 아이들에게 휘둘려 다니지 않으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지 마, 난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다. 내가 틀렸다면 화를 낼 자격이 없다. 마하마트 간디. 기질적으로 남다르게 예민하고 부정적인 아이의 경우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부모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갈등을 조절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마하마트 간디의 말을 떠올려 보고 아이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초등만 카페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는 엄마들의 질문으로 북적입니다. 나보다 먼저 경험한 선배맘의 조언이나
같은 경험을 한 동년배의 엄마들의 위로는 외롭고 막막하기만 한 자녀 교육에 든든한 지원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엄마들의 고민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싶었다는 저자의 마지막 페이지는 단단한 울타리 같은 느낌까지 주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초등생 부모님, 혹은 초등생을 키우면서 궁금하지만 속 시원히 답을 얻지 못했던 지문을 갖고 있었던 어머님들, 이 책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는 책 읽는 엄마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